자, 그래서 제가 파트 1에서 통화녹음 금지법, aka 기득권 보호법 또는 aka 공익제보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공익제보 방지법이 되고 이게 어떤 원리로 기득권 보호법이 되는지 제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인 2022년 9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옵니다. 자,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 처벌 규정 완화, 예외 규정 추가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 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없겠는데요? 이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세상을 아주 곱게 사신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은 또 개수작 부리고 있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뭐 보완을 한답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 눈에는 여전히 개수작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 로스쿨 학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뭐냐면은 법에 달려있는 약간 좀 부차적인 그런 조건 같은 건데, 여러분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그것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얘기는 네가 원리 원칙상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법에 위촉되는 게 맞지만 네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에서 했다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살인이나 폭행을 했는데 그게 정당 방위였다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또 진짜 한번 다뤄야 될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정당 방위에 대한 개념이 쓰레기죠. 근데 오늘은 일단 위법성 조각 사유의 허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 폭력사건 및 공익취지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 법이 악법이 아닐까요? 아니죠. 악법이죠. 여러분,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냥 종이 위에 있을 때 보기 좋은 법이에요. 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이 있죠.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여러분 뭐라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조항이 적혀있어요. 윤상현이 지금 여기에 이름 맞냐? 윤상현이 여기 추가한 거랑 똑같은 법이 적혀있어요. 공익제보,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적혀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학에서 10년 이상 그 비리대학에서 싸우는 그런 교수님들을 봐오면서 가장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고소당한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먼저 고소당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에 공공의 이익, 공익제보라며요. 그러면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줍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면은 경찰이 그 고소 내용의 취지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공익제보를 한 거니까 그럼 뭐 경찰서에서 알아서 뭐 기각을 하겠죠? 아니요.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찰서에 불려가야 돼요. 특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개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장을 쓰면요, 형사들이 더럽게 안 받아줘요.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내고요. 그래서 내가 법 공부를 많이 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은 형사분들도 나를 함부로 못 대. 근데 그런 식의 기득권들은 김앤장이나 이런 식의 로펌, 대형 로펌들을 통해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딱 봐도 결국에는 무혐의가 뜰 것 같은 내용도 결국 수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런 식으로 쳐넣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여전히 기득권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법으로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게 이미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경찰서만 갔다 오면 땡이냐?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정통적인 그런 식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그럼 이제 뭐 경찰이 착해가지고 형사님들이 뭐 그 비리대학한테 뇌물 안 받아 처먹고 그냥 올바른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대형 로펌이 일단 대형 로펌은요 웬만큼 기소 검토까지 가도록 잘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형 로펌인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부 고발 공익 제보기 때문에 천하의 김앤장이 와서 써줬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찰 입장에서 불기소 의견입니다. 의견. 기소권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형사님들이나 경찰에서 기소하세요 마세요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가면은 검찰에서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 최종 무혐의다 하면은 그 최종 무혐의가 뜨는 거고요.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자체가 공익 제보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괴롭히는 거야.
대체로 공익제보자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월급 200, 300씩 받고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월차 내가지고 경찰들 부르고, 특히 높으신 분들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 평소에 경찰청장이랑 그 관할 경찰서 경찰청장이랑 좀 뽀찌 좀 뜯어먹고 뭐 이것저것 네 서장이랑 모두 가고 모두 가고 뭐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하고 이랬던 그런 식의 관계라면은, 그런 식의 관시가 있으면은 형사들이 악랄하게 괴롭혀요. 일부러 쪼개서 자주자주 부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검사는 더 심해요. 검사는 더 심해요. 검사한테 수사받다가 사람들 말라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근데 대체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나 아무 그런 원한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사건은 그냥 빨리빨리 넘기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못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기득권과 연계된 어떤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그런 검사들도 무지 괴롭힙니다. 다행히 거기 있던 교수님들은 민변이 붙었고 시민연대도 붙었고 하니까, 언론도 쳐다보고 하니까 검사들이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세긴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 괴롭히긴 했어요. 내 기억에 따르면은 그 교수님들도 꽤. 그때가 이제 아마 그 조국 그거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원래는 검사들이 심야 막 밤샘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막 열 몇 시간씩 사람 괴롭히잖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 놓고 무슨 윤상현 얘는 내가 의원님이라 부르기도 싫어. 얘야 얘. 얘는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얘는 그래 놓고 수정 발의를 해가지고 처벌 규정 완화, 그런 조건 규정을 붙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우리 개돼지들한테 하는 게 난 참 기가 막히는 거야. 이딴 걸 붙여놔도 수사는 개시가 되고요. 여러분은 경찰서에 불려가고요. 심지어 검사한테 불려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 생활 거의 못할 정도로 불려다닐 거예요. 직장에서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이 죄가 없어도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장 내에서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게 한국의 정서잖아. 이게 헬조선의 정서 아니야? 공익제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 폭력사건의 공익 취지를 누가 해석을 하냐 이거야. 누가 해석을 하는데. 누가 해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판사가 해석을 합니다. 판사가. 경찰이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경찰은 법에 해석권이 없어. 경찰은 수사기관이야. 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거는 판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위법성 조학 사유를 인용받지 못해. 근데 가끔 검사가 해줄 때도 있습니다.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기소 의견이야. 이건 기소할 거리가 아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왜냐면은 여러분 검사들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우영우나 이런 거 보면은 검사들이 처발이잖아. 여러분, 검사들이 특별히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서야,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재판에서 질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은 기소유예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통계 누군가가 알까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어제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검사들의 패소율이 그렇게 엄청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소를 당했다면은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그거를 뒤집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다 불기소 처분됩니다. 대부분 다. 근데 상대가 어떤 대한민국의 대형 사학재단을 갖고 있고, 친구들이 다 김무성이고 정세균이고 국정원이랑 알고 지내고 이러면은 검사들도 기소를 하죠. 그래서 다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결까지 받는데 변호사 비용 써야 되고요. 그 변호사 비용 쓰는데 기본 몇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판결까지 받는데 1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악랄하게 괴롭혀야 되는 검사라면은 반드시 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고를 할 것이야. 왜냐하면은 패소율이 높은 거는 검사의 인사고과에도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검수완박이 밑도 끝도 없이 났다는 생각 안 해요. 검사들 되게 악랄한 검사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영화 내부자들 이런 거 보면서 무슨 그 누구야, 그 고니 역할한 사람 누구야, 그런 검사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뭐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는, 야근에 시달리는, 그런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긴 해요. 평검사들은 그런 스타 검사들 말고. 근데 그런 식의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법조항들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자야, 또는 여러분이 정치인의 어떤 비리를,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과의 사석에서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녹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시 99% 재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99% 재판까지 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저 공익 취지라는 것을 판사가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이 성범죄로 무고를 당했어요. 원나잇을 했는데 클럽 갔다가. 그럼 이제 또 여러분이 제시할 또 다른 질문 또 뭐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뭐 클럽에 갔다가 원나잇을 했어요. 근데 꽃뱀한테 무고를 당했어. 근데 여러분이 마침 그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식의 녹취가 있었어.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이 법이 통과된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불법으로 수집된 거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그것은 판사 앞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고발 또는 고소가 이루어져가지고 또 다른 재판, 또 다른 수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이 만약에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여러분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녹취를 한 걸 제출을 했어. 근데 만약에 윤상현이 만든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판사가 그것을 녹음한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불법 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각할 거라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이것은 내가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 식의 공익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다퉈 오세요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뭐 경찰이 됐든 뭐 내사가 됐든 간에 경찰이 내사가 됐든 간에 또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상대방 여자 그 꽃뱀이 여러분을 또 이거 뭐야 윤상현님 만든 이 통화녹음 금지법 위반으로 당신 또 고소를 하겠지. 그러면은 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서 또 경찰서 가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검사한테 털려야 되고 그래서 기소를 당하고 또 다른 재판장에서 이것에 관한 것을 다퉈야 돼.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아까 말한 대로 항고를 하거나 상고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몇 년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성관계 통화 녹음은 공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 사유가 허가됩니다라고 해야지 다시 그 무고 그 성범죄 재판에 와가지고 그것의 증거 효력을 인정받고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잠재적인 거의 확정된 그런 식의 무고 당한 성범죄자로서 억울한 성범죄자로서 최소 4, 5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지도 몰라. 변호사 비용 또 지출하고.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할까 싶어.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여자 의원 뭐냐 강씨 뭐 있잖아. 그 여자 국회의원이 성관계 녹음 방지법을 발의했다가 반대 먹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묻혔거든. 근데 그 여자 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고 추진하고 통과시킬 필요 없이 윤상현이 이거 통과시키면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 손 안 더럽히고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에 있는 꼴패미 그 늘다리 여자 의원들은 자기 손 안 더럽히고 뭐 저런 국민의 짐당이란 칼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수건을 성취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지 통과시킬지도. 그래서 나는 이 윤상현 이 국김 얘가 이런 식으로 조항을 단 거 나는 되게 웃겨요.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이거 단다고 해서 이 법이 악법이 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법리의 진행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수정 발의가 됐어. 저런 조항이 붙었으면은 저거 좋은 법 아닌가?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여러분들을 보여주지 못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내가 더 끔찍한 거 하나 해줄까? 더 끔찍한 거 하나 얘기해줄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냐 되지 않냐는 누가 판단을 하냐면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넓게 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판단을 해. 내가 봤을 때 이건 기소해봤자 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형법상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제가 정확히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형사법에서는 우리 내가 했잖아요. 형사법이 뭐라고요?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형법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최대한 피고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요. 이건 실화야. 내가 어떤 그런 비리 고발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미투는 정치적 무기라고. 그것은 여성의 성을 무기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의 발동 원리를 박원순과 안희정 미투와 박원순 미투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내부 고발을 했다가 그 내부 고발을 당한 그 비리 집단이 오랜 기간 미투를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미투를 지원해가지고 그 한참 미투가 유행일 때 내부 고발자한테 미투 혐의를 씌워가지고 골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그럼 당연히 그 내부 고발자 당사자도 자기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 미투한 사람들을 고소를 했을 거 아니야? 고소를 했을 거 아니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경찰선에서 그거를 컷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기득권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면은 공익 취지라는 저것의 해석을 재판부까지 끌고 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 근데 기득권을 보호하려면은 경찰선에서 끝낼 수 있어.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못 알아들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이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다.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끌고 가. 근데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경찰선에서 끊어요. 저 법리 해석을 경찰이 해. 아.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거부하면은 검찰을 통해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검사가 뭐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무혐의로 기소를 안 했다. 그럼 재심 청구 같은 걸 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대부분 다 안 되지만 왜냐면 그 검사들도 지들 자존심 있잖아.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윤상현의 이런 식의 사탕발림 또는 이런 식의 법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런 식의 말 같지 않은 1차원적인 논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수사 진행이라든가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내가 좀 파트 1, 2로 나눴는데 내가 웬만하면 요즘 영상을 10분, 15분 이상 안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